안녕하세요. 채널 호스트 꼬망입니다. 줄거리를 조금 세세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 화에서는 조금 길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반응을 보고 요약형으로 할지 길게 갈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하다가 제일 반응이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쪽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7화에서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먼저 오미자의 정체입니다. 황천 빌라 반지하에 살고 있는 오미자 김영옥는 실은 천사라는 비밀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강빛나박 시내와의 관계는 복잡한 갈등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황천 빌라 반지하의 어두운 조명 아래 오미자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강빛나박 시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강빛나는 오미자 할머니, 당신은 대체 누구죠? 라고 묻습니다. 오미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는 천사야. 너와 같은 존재지. 강빛나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뜹니다. 그녀는 오미자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천사라고요? 그럼 왜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오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나는 너를 지켜보는 임무를 받았어. 하지만 너의 선택과 행동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는 자주 충돌했어. 이때 화면은 오미자의 과거 회상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녀가 천사로서 강빛나를 지켜보며 갈등을 겪었던 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현재로 돌아와. 강빛나는 오미자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오미자의 진심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강빛나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자. 오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빛나에게 다가갑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싸워야 해. 그래야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어. 이 장면은 두 인물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다짐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미자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강빛나와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팬들의 궁금증 하나 다루겠습니다. 오미자가 천사로서 가진 특별한 능력은 무엇일까? 오미자는 천사로서 특별한 능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처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감정감지 능력도 갖고 있어서 주변의 어려움을 잘 파악합니다. 그녀는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거나 경고하는 예언의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변화 능력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자는 길을 잃은 영혼을 인도하고 위로하는 영혼의 안내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들은 그녀의 정체성과 갈등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그녀의 존재 의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연쇄살인법 제이와 최현중의 등장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두 살인범이 등장합니다. 제이는 한다운의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며 최현중은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극도로 비참하게 죽이는 인성파탄의 소유자입니다. 어두운 밤 황천 빌라 근처입니다. 한다운 김재영은 깊은 생각에 잠겨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연쇄살인범 제이입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다운에게 다가갑니다. 오랜만이군 한다운. 내 가족을 죽인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겠지? 한다운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제이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너를 반드시 잡고 말겠어. 내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제이는 비웃으며 사라지고 한다운은 그를 쫓아가려 하지만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다른 장소 고급 아파트입니다. 최현중 의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며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노조위원장 원창선을 폭행하며 비웃습니다. 너희 같은 벌레들은 이 세상에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처리해주지. 원창선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지지만 최현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원창선을 골프 연습장으로 끌고 가서 다시 폭행합니다. 원창선은 결국 심각한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다 녹음기를 떨어뜨리고 납치당합니다. 며칠 후 그의 시신은 산에서 자살로 위장된 채 발견됩니다. 한다운은 이 모든 사건을 조사하며 최현중이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최현중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강빛나박 시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다운을 돕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최현중과 연쇄살인범 제이를 잡기 위해 한다운과 협력하기로 결심합니다. 강빛나가 한다운, 우리가 함께 이 악마들을 잡아야 해.
너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말합니다. 한다오는 강빛나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두 사람은 함께 연쇄살인범 제이와 최원중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며 복잡한 감정 속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의 긴장감과 스릴을 극대화하며 주요 인물들의 갈등과 협력을 잘 보여줍니다. 팬들의 질문입니다. 제이와 최원중의 살인 방식에서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제이와 최원중의 살인 방식에서의 공통점은 둘 다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 생명을 경시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또한 그들의 범죄는 사회적 약자나 가족과 같은 특정 대상을 표적 삼아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회적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더 깊은 심리적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살인범들이 선택하는 타겟의 특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살인범들이 선택하는 타겟의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이의 타겟입니다. 제이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특정 가족을 표적 삼아 살해합니다. 그의 타겟은 주로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감정적으로 연결된 대상을 노립니다. 다음 최원중의 타겟입니다. 최원중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극도로 비참하게 죽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그가 사회적 불만이나 자신의 우월감을 표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제이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반면 최원중은 사회적 맥락에서 약자를 표적 삼아 자신의 병리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이제 다뤄볼 얘기는 김소영의 희생입니다. 형사 김소영 김혜화은 연쇄살인범 제이의 잔혹한 손에 희생되고 이 사건은 한다원에게 복수와 관계의 갈림길에 서게 만듭니다. 어두운 밤 한적한 골목. 형사 김소영 김혜화은 연쇄살인범 제이를 추적하며 긴장감 속에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고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골목 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자 김소영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갑니다. 김소영이 누구 있어요? 나와요.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제이가 나타납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김소영을 바라봅니다. 연쇄살인범 제이가 드디어 만났군 형사님. 넌 나를 잡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합니다. 김소영은 총을 겨누며 경고합니다.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하지만 제이는 비웃으며 빠르게 김소영에게 다가와 공격을 시도합니다. 두 사람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김소영은 끝까지 저항하지만 결국 제이에게 제압당합니다. 제이는 김소영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그녀를 쓰러뜨립니다. 김소영이 한다운 미안해라고 말하며 죽어갑니다. 김소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한다운을 떠올리며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화면은 피가 흥건한 골목 바닥을 비추며 김소영의 희생을 암시합니다. 다음날 사건 현장. 한다운 김재영은 김소영의 실종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그는 골목 바닥에 흥건한 피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한다운이 김소영 내가 지키지 못했어 라며 슬퍼합니다. 한다운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연쇄살인범 제이를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김소영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욱 강력한 의지로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김소영의 희생과 한다운의 복수심을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중요한 드라마 관점들이 있는데 너무 길어지네요.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팬들의 궁금증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의 시즌2는 나오나요? 현재 지옥에서 온 판사 시즌2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지만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후속 시즌 제작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드라마의 결말과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 시즌2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소식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시즌2의 방영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기를 희망하시나요? 지옥에서 온 판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서 온 판사의 결말은 아직 방영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강빛나 박신혜가 악마의 힘을 이용해 죄인들을 처단하면서도 인간적인 감정과 갈등을 겪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결말에 대한 예측 중 하나는 강빛나가 악마의 힘을 포기하고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그녀는 인간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강빛나가 악마의 힘을 완전히 수용하고 더욱 강력한 존재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녀는 더 강력한 정의를 실현하며 악을 처단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한다운 김재영과의 관계도 결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오미자의 예언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는 결말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로 남아있으며 각자의 기대와 바람이 담긴 결말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너무 기네요. 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